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연 하나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저에게 마케팅을 의뢰하신 지 한 달 반 정도 지나신 사장님이 계셨는데요. 제가 섭외하지 않은 블로거들이 사장님 플레이스 리뷰에 자꾸 쌓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사장님께 말씀은 안 드리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업체한테 의뢰를 또 하셨던 거겠죠. 그런데 말이죠. 사장님이 다른 대행사를 통해서 불렀던 블로거들의 키워드를 직접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위 노출되는 글이 거의 없더라고요. 사실은 한 개도 없었습니다. 반면 제가 섭외했던 블로거들의 글들은 여전히 키워드 5개 이상을 1, 2위를 먹고 있거나 최소 2위 안에는 올라가 있던 상태였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사장님의 뒷목을 잡게 하는 체험단, 그 이유와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블로거들의 글의 퀄리티나 성실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블로거들이 성실하게 요구한 키워드를 포스팅했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장님께서 체험단을 부르면 당연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죠? 제품이나 서비스만 제공하냐? 그게 아닙니다. 광고 대행사에는 수수료를 내야 하고 네이버 공식 인플루언서나 방문자 수가 엄청 많은 최저가 블로거는 포스팅료를 따로 받기도 합니다. 적게는 5만원, 많으면 몇십만 원도 당연히 받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광고 대행사나 리뷰 플랫폼을 통해서 블로그 체험단이 10명이나 20명 다녀가게 됩니다. 장사할 시간에 테이블도 따로 하나 빼야 되고요. 물건이나 제품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 같은 내 상품을 내주고 대행 수수료, 포스팅료를 냈는데도 상위 노출이 안 된다면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습니다. 재료 원가가 높고 마진율이 낮은 경우에는 물건이 나갈 때마다 본전 생각도 나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물건값, 대행 수수료, 포스팅료 쓰고도 돈값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수가 낮은 블로거를 섭외해 놓고 경쟁 강도가 센 키워드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 블로거들을 한 가지 키워드에 쭉 나열시키니까 먹어야 할 키워드들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둔촌동에서 소고기집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고 대행사 또는 리뷰 전문 플랫폼을 통해서 둔촌동 맛집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10명이 차례차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블로거가 다녀간 후에 플레이스 리뷰가 쌓이면 한 2일 지나고 검색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검색이 안 됩니다. 몇 명 더 다녀갔는데 다들 2페이지, 3페이지에 있고 첫 번째 페이지에 올라간 블로거는 거의 안 보입니다. 운이 좋아서 어찌어찌 둔촌동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 가게에 온 블로거들이 전부 다 둔촌동 맛집이라는 키워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둔촌동 고깃집, 둔촌동 회식, 둔촌동 모임 장소 추천 같은 키워드 작업을 할 때는 또 따로 블로거를 불러야 됩니다. 키워드가 늘 때마다 돈이 몇 배로 들겠죠? 제가 지금 둔촌동 고깃집 사장님이라면 이런 식으로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할 것 같습니다. 일단 둔촌동 맛집에 관련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뽑아 놓습니다. 둔촌동 맛집을 네이버에 검색하게 되면 여러 가지 관련 키워드들이 뜹니다. 연관 검색어라고 하죠. 연관 검색어 중에 지역 관련 키워드부터 먼저 뽑아 놓습니다. 둔촌동역, 올림픽공원, 길동, 강동구, 성내동, 올림픽공원역,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업종 관련 키워드도 뽑아 놓습니다. 술집, 맛집, 고깃집, 회식, 모임 장소 추천 이런 키워드들이 있겠죠. 그럼 이 키워드들을 지역과 업종을 서로 교차해서 검색을 해봅니다. 그럼 수십 가지가 나오겠죠. 그런 다음 검색을 해본 다음 각 키워드가 가장 상위 노출하는 블로거들을 하나하나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로 방문자 수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로 글 개수를 살펴봅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활동이 얼마나 많은지 최신성도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키워드, 해당 블로거의 링크, 그리고 체크한 세 가지를 함께 적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게를 리뷰할 블로거들을 불러야겠죠.
리뷰 사이트나 뭐 대행사를 통해 부탁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라면 물론 직접 섭외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불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게에 블로거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블로거가 왔을 때 최대한 블로거에게 성심성의껏 서비스를 잘합니다. 제공 예정된 상품보다 서비스를 더 얹어서 줍니다. 그리고 이런 멘트도 남깁니다. 제가 다음에 친구분들과 또 오시면 서비스 많이 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연락드려서 오게 해도 될까요? 라고 멘트를 남깁니다. 그리고 블로그 주소와 전화번호를 꼭 받아 놓습니다. 그럼 이제 블로그 주소를 받아놨으니까 다녀간 블로거들이 일 방문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글 개수는 몇 개인지, 얼마나 최근에 글을 많이 올렸는지 아까 마찬가지로 그런 수치들을 쫙 정리를 합니다. 그럼 내가 노출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상위 노출하는 블로거와 우리가 부른 블로거들을 서로 비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노출하고 있는 블로거보다 내가 부른 블로거가 방문자가 더 높고 글개수도 많고 활동성이 높아야 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난 다음에 키워드를 배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키워드당 두세 명 정도의 블로거를 배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아무리 노출하고 싶은 키워드라도 내 가게를 방문한 블로그가 이미 노출하고 있는 블로거보다 방문자 수나 최신성 글 개수가 부족하다면 해당 키워드는 과감히 버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블로그 글을 올리기 전에 연락해서 제목과 첫 문단의 키워드를 잡아달라고 연락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일단 노출이 될 만한 키워드들을 알맞게 블로거들에게 배정했기 때문에 상위 노출을 먹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그 다음 한 가지 키워드에만 쭈루룩 직렬로 나열한 것이 아니니까 다른 키워드까지 먹게 되니까 체험달의 노출 효과가 2배, 3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마케팅에 돈을 쓰더라도 이렇게 제대로 쓰게 된다면 장사에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무작정 대행사가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생각하다가는 오히려 대행사는 사기꾼, 블로거는 블로거지라고 욕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의 고정 댓글이나 관련 동영상을 보신다면 상위 노출과 관련하여 조금 더 세분화된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광고 대행사 대표로서 일하는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행사나 리뷰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이 아닌 직접 섭외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정말 제대로 정확하게 알려주는 블로그 체험단 쪽집게 강의가 필요하시다면 이 영상의 관련 영상과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이 아직 작기 때문에 구독을 눌러놓지 않으면 다시 찾기 힘드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을 하신다면 앞으로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마케팅 정보를 지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과 댓글 그리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생존 마케팅 송덕일이었습니다. 생존!